안녕하세요. 헤어포트의 어스키입니다. 오늘은 모발 과학의 전문가이신 일지인 코스메틱의 전상구 이사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사회 변화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었다 보니까 두피라든가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샴푸들도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지금 나와 있는 샴푸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헤어케어든 스킨케어든 간에 그 사용하는 용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킨케어에 이제 클렌징을 가장 먼저 사용하듯이 헤어에도 클렌징 쪽으로 이제 샴푸가 있고 기초적으로 쓰는 뭐 스킨 로션 이런 것 대신에 이제 헤어 쪽에는 이제 뭐 트리트먼트라든지 에센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스킨케어는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색조하듯이 스타일링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류를 보면 스킨케어든 헤어케어든 같은 종류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스킨케어나 헤어케어나 네. 같은 종류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또 머릿결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면 뭐 솜상모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구분돼서 좀 제품들이 많이 구분돼서 또 나오죠. 그렇죠. 두피에도 지성 두피가 있고 예. 건성 두피가 있고 보통 이제 지성 두피 하면 이제 기름이 많다 보시면 되고요. 예. 건성 두피는 기름이 없고 예. 수분이 없어서 이제 각질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이제 건성 두피라고 하는데, 건성 두피가 심해지면은 민감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민감하면은 그게 이제 진물처럼 나오니까 그것이 지성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건성이 과도하게 지나쳐서 민감해지는 부분이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80~90%는 지성 두피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성은 그렇게 흔치는 않고 그렇습니다. 모발도 역시 건강한 머리, 건강한 머리는 이제 기름지고 또 지성인 모발이 건강한 거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화학적 손상에 의해서 건성 모발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걸 이제 손상모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성이 지금 80~90%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그 샴푸를 살 때 대체적으로 뭐 나는 지성인지 아니면 건성이 정확하게 모른다 이럴 때는 중성 타입의 어떤 제품도 나와 있나요? 물론 뭐 지성, 건성 있지만은 샴푸 타입에 따라서 거의 지성이든 건성이든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지만 그 계절적으로 피지 생산량이 작은 겨울철에는 지성이었다가도 중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건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성 쪽으로 가 있고요. 겨울에는 아무리 남자라도 피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건성 쪽이 많이 지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대부분 보습에 화장품이든 헤어케어든 보습 쪽에 상당히 그 치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저기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좀 사용하기가 적절하게 잘 골라서 사용하는 그렇죠. 거로 보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 도시인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이라도 지성 보유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뭐 특이한 사람 빼고는 건성이 심하지 않으시면은 다 지성용 샴푸를 보내주고 싶고, 지성 이걸 지금 소비자들은 지성이면은 기름이 많고 건성이면은 기름이 없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지성이든 건성이든 수분 밸런스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수분이 작은 겁니다. 지성도 기름이 많고 수분이 작은 거고 건성도 기름이 없고 수분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건성이든 지성이든 보습이 다 필요한 거다. 그래서 처리 방법은 샴푸만 다를 뿐 뒤에 팩은 똑같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샴푸만 다르고 팩은 보습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또 보면 뭐 드라마에서 워낙에 뭐 그 열펌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서요. 유행이에요 지금 한참. 그렇죠. 그래서 펌어도 많이 하고, 예전에 또 한동안 또 염색이 별로 이렇게 많은 시장이 좀 죽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시 또 염색들을 또 많이 하는 일반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이나 또 펌어를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떠한 샴푸를 써야지
적절할지. 뭐 제가 권해드린다면 염색이나 파마는 화학적 손상에 의해서 큐티클 계열 그리고 모발의 콜텍스층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발 내부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수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결정수라고 하는데 거의 건강모는 한 15%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화학적 손상을 일으키면 그게 10%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발의 큐티클도 많이 손상됐지만 내부 속에 수분 함유율이 적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의 수분도 보충해주고 그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코팅도 해주고 이런 작용을 함으로써 건강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샴푸보다도 트리트먼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그래서 트리트먼트에 보습을 해주고 마지막에 에센스에서 그 코팅, 그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기름막을 씌워주는 그 에센스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보습을 해주는 거. 일반인들은 보습은 물을 뿌리면 보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뿌리면 증발해서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뿌렸으면 그 위에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코팅을 해주는 오일로 감싸줘야만이 수분이 오래 보존이 되고 또 수분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잡을 수 있는 모이스처라이징 팩터가 있는 보습제가 들어있는 영양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이제 모이스처 크림이라든지 에센스 이런 쪽을 써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유분이 조금은 가미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염색하거나 이제 펌한 사람들이 모르고 일반 샴푸를 썼어요. 그냥 그럴 때도 지금 같으면 뒤처리를 좀 트리트먼트를 이런 거를 잘 하면 관리가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제가 건강모 손상모를 관리하는데 샴푸로 손상모발로 손상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좀 이치는 맞지 않는다. 다만 이제 건강모용으로 사용을 해서 손상모가 더 지나치게 손상된 것을 방지할 뿐이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샴푸가 손상모발용 샴푸가. 그래서 손상모발용 샴푸를 쓰되 건강하게 하는 것은 트리트먼트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요 저희가 지성 두피면 건성 샴푸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그런 거 골라서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미로 짐작하면 지성이니까 건성이 되고 싶어서 건성 샴푸를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지성이면은 지성 샴푸를 써주셔야 되고 건성이면 건성용 샴푸를 써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 지성인데도 건성용을 썼다면 피지 제거율이 작은 샴푸를 썼던 건데 오히려 피지가 남게 되고 각질이 두꺼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탈모가 유발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니까 그거는 어디서 좀 와전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잘못 소개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성 샴푸를 사용해 주는 것이 지성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장에 갔더니요 이렇게 샴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그 작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 읽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작은 글씨에 많이 써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성분. 예, 성분 뭐 봐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거기에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소비자가 고르기가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은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 또한 역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요즘에 뭐 아마 그 매스컴을 통해서 뭐 설페이트 쪽 사용하면 안 좋다.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굉장히 안 좋다.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안 좋으니까 뭐 천연 계면활성제 샴푸를 쓰자, 천연 샴푸를 쓰자 하는데 아직까지도 천연으로 샴푸를 자기가 만족할 만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연에 가까운 성분의 식물에서 그 유래가 된 계면활성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정제라고 하는 것은 세정하는 시간이 길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서 오래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피부가 뭐 나빠질 정도까지 그렇게 위험한 물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탁하는 계면활성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을 씻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샴푸를 깨끗이 헹궈내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에 부착돼서 남아있으면 좋을 게 없거든요. 계면활성제는 마찬가지로 세정제 쪽은 그렇기 때문에 헹구는 것을 좀 굉장히 잘 헹궈주는 것이 좋다. 또 트리트먼트 성분은 뭐 향기가 오래 남게 이렇게 제조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향기롭게 하려고 헹굼을 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나 다 린스라는 제품이거든요. 그쵸. 잘 헹궈 주셔야 되고 그치. 그것도 피부에 나오면은 피부에 뭐 발적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샴푸나 트리트먼트 쪽은 잘 헹궈주는 린스 아웃 제품이거든요. 그거는 좀 소비자들이 좀 참고로 하셔서 깨끗하게 헹궈도 성능은 발휘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는 건성이다 아니면 나는 지성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두 타입을 나눠서 봤을 때 최소한도 뭐 샴푸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보통 이제 트리트먼트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컨디셔너를 얘기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러니까 타입별로 이 정도는 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뭐 스킨 얼굴에다가 스킨 로션 그다음에 뭐까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외에는 뭐 추가로 옵션이다 이런 것처럼요. 지금처럼 이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건성인 두피였을 때 세정제는 어떠한 것들이 꼭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생머리나 아니면 퍼머 스타일에서는 어떠한 제품 정도는 하나 정도로 있으면 스타일링이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꼭 갖춰야 돼.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있다면. 그 한 가족 4인 가족을 쓰는 거를 정리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죠? 네. 엄마 아빠 파마한 엄마와 머리 빠지는 아빠 네. 탈모인 그리고 아빠. 기름기 많은 아들과 네. 생머리 딸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염색한 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에 뭐 아빠 사용하는 샴푸가 대부분 건강하다면 두피는 모든 가족이 다 지성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성용 두피용 샴푸 정도는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요즘에 두피용 샴푸는 크게 컨셉이 뭐 아로마 컨셉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한방 컨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샴푸를 사용해 주면 좋고요. 모발에 따라서도 있으니까 두피의 문제.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아빠는 이제 두피가 굉장히 문제가 될 그렇죠. 테니까 린스나 컨디셔너 사용하시지 마시고 두피용 전용 팩을 사용해서 두피를 좀 관리해 주는 것이 좋고 또 두피용 관리보다는 모발용의 치주테는 뭐 따님 같으신 분들 그 손상모에는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이제 트리트먼트 쪽 하나 정도는 좀 사용해 주는 거 좋고 그래서 어머니라면은 뭐 이것저것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저는 팩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젊었을 때부터도 그래야 탈모를 나중에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에센스는 스타일마다 다르니까 아빠 정도는 뭐 젤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머리숱이 있다면 머리숱이 좀 없다면은 젤보다는 약간 그 왁스 정도로 사용해서 끝머리만 좀 잡아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두피에도 건강에 좋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볼륨 왁스 같은 정도 하나 사용하시면 돼요. 따님은 샤이닝 왁스니까 이제 오일 왁스 쪽, 오일 쪽으로 되어 있는 왁스라든가 오일 쪽으로 되는 에센스. 요즘에는 그 모르칸에 나오는 오일이 있어요. 그 아르간 오일이라고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 쪽 식물성 오일인데 그게 굉장히 많이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생머리라면 이제 그런 쪽. 뭐 남자들 짧은 머리에는 대부분 저 강한 세팅력이 강한 왁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갖춰 놓으면 헤어 케어에 뭐 전반적으로 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요즘에 이제 아이롱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이제 스타일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손상이 또 많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열 손상. 예. 그러니까 열 손상을 막기 위해서 아이롱 하기 전에 발라야 될 어떤 그 보완될 수 있는 제품. 뭐 저기 습도계는 모발 습도계입니다. 이거 습도
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게 모발인데요. 그 모발은 습도와 열과의 관계를 잘 아시면은 손상을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마치 그 계란 흰자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란 흰자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하얗게 굳어버리죠. 그래서 머릿속에도 수분이 들어있을 때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 열을 주면 그렇게 경화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롱을 댈 적에 기본적으로 머리가 말라 있는 머리에다가 고온의 아이롱을 대야 된다. 집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는 70도 정도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지만 매직이라고 하는 아이롱은 180도 이상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모발 내부의 콜텍스층이 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나중에 푸석거려지고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오일로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마른 머리를 시술하는 게 좋고요. 최소한도 마르면 또 형태가 안 나오니까 최소한도의 수분 가진 상태에서 직접 열이 모발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오일로 좀 힛 액티브 오일 같은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오일 에센스 같은 걸 발라줘서 사용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열 전달을 덜 받기 때문에 좀 머리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로 발라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혹시 앞으로 또 어떠한 개발을 해야 될 제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한번 더 해보고 싶으세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머리의 색깔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번 체인지 염색을 하면은 다시 내가 원하는 색을 절대색으로 바꿀 수 없고 거기에서 변화 주는 정도의 약간의 색은 변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컨트라스트하게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고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파란색을 하니까요. 이 체인지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색 한번 해보고 싶다가도 결론은 또 원상태로 아이고 이거 다 바꿔서 언제 다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자 이러고 지금 저도 계속 이렇게 한 6, 7년 이러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가끔 나옵니다. 나와서 해보면 소상만 시키고 제대로 안 되는 아직까지는 인체 적용해서 그렇게까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대박 나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많은 대박은 아니어도 좀 처음 나오는 거니까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거 뭐 이제 뭐 제품이라든가 이쪽 말고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앞으로 또 뭔가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에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잘 나가야 되고 또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한국이 제한된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가 한 800여 개가 됩니다. 800여 개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위권 안에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이 발전해 있는데 내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글로벌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해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코스메틱이 굉장한 어떤 호평을 받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시장이 많이 나가 있지만 지금 프랑스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듯이 머지않아 아시아의 선두인 바로 코리아의 제품들이 아시아권 나가서 유럽권까지 석권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오고 있고 지금도 올 겁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피가 이제 겨울철이라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졌을 때 두피에 이제 어떤 제품을 발라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피가 많이 건조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두피 토닉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두피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피 가까이에 이런 식으로 분사를 해주시고 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하면서
제품이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이렇게 기름이 지거나 이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신 상태로 그냥 말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두피 토닉을 바른 다음에 다 이제 드라이로 마무리 다 하신 다음에 에센스로 이제 모발 끝에, 요새는 또 겨울철에 또 많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발 끝 중심으로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에센스 양은 한 500원 정도 동전되는 사용을 하셔서요. 손가락 전체를 바르신 다음에 일단 모발 끝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도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저희가 유기농 인증받은 아르간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모발 보습력이 뛰어나고 샴푸를 여러 번 하셔도 지속적으로 트리트먼트 효과가 남아있는 그런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뭐 에센스처럼 한번 바르신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수록 보습이 계속 강화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저희가 고객님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바르고 나서도 이제 손에 남는 끈적임이나 장감 없는 게, 에센스는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제일 많이 저희가 추천해주고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보십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겨울철에 홈케어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